안녕하세요. 친한 언니 송나령입니다. 오늘은 삼성 면접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치성입니다. 에듀윌에서 대기업 부분 취업 전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다양한 기업에서 초빙 면접관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메인 테마가 삼성이잖아요. 삼성 면접관으로 빙의해서 여러분들을 면접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삼성 면접에서 불합격했던 사실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삼성 기출 문제를 직접 가지고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지, 어떻게 답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직접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삼성 면접의 핵심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원자님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모리 사업부 공정기술 직무에 지원한 송나령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인재상인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하여 호주의 사막 지역인 울룰루에서의 인턴십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공정기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학부 수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8대 공정 외부 수업 및 팹 실습을 통하여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에서 1분 자기소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1분 자기소개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님은 지금 너무 짧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인재상하고 연결해갖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시도였지만 그 연결되는 경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학연수 경험이 나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가능하면은 자기 직무적으로 연결성을 갖는 그런 경험들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쭉 나열을 했어요. 지원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미 이력서에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좀 포인트를 맞춰갖고 자기를 더 풍부하게 풀어나가는 방식. 그러면은 훨씬 더 면접관들도 집중도가 높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본인의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메모리 반도체 공정을 최적화 및 개선함으로써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수강한 반도체 공정 수업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 영역을 들으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새삼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학부 수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꾸준히 외부 강의 등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왔습니다. 저는 재료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는 임원 면접보다는 직무 역량 쪽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공계잖아요. 이공계니까 이렇게 전공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되게 좋았는데요. 만약에 전공하고 무관한, 그러니까 인문계 쪽이라면은 전공보다는 경험.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가능성과 연결되는 직무를 찾다 보니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직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직무에 지원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이공계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 지원자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공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했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전공에서 자기가 가장 재미있었고 집중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 과목들, 전공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직무가 바로 내가 지원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직무에서 앞으로 이런 보람을 느끼고 이런 발전을 이루겠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약간씩 까먹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원자들이 모두 다 잘하는 거를 면접관들도 기대 안 해요. 뭐 생각나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면접관님 죄송하지만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쫄거나 막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님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리더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팔로우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리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팀원들을 다독이며 이끌어 나가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부 시절에 진행한 대외 활동에서 팀장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향에 관련된 질문들은 임원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이 임원 면접은 이제 면접관들이 노트북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지원자가 그 현장에 가서 인성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검사 결과가 모니터링돼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이사항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좋은 답변은 일단 두 가지를 섞지 않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때로는 리더십이 돋보이고 때로는 뭐 팔로우십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섞지 않고 하나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잘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경험을 얘기할 때 그냥 다양한 뭐 대외 활동 이런 식으로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학생의 활동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전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한 가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걸로는 좀 약하고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안건을 제시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제 리더십이 가장 돋보였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성검사에서 저는 팔로워형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면접에서는 리더형이라고 만약 답변을 반대로 얘기를 했다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균형성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화면에 일단은 한쪽으로 좀 쏠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삼성의 조직은 원래가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취준생들이 삼성은 굉장히 좀 수동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채용 담당자분들도 좀 만나서 얘기해보고 합격한 사람들 1년, 2년 정도 지나갖고 리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자기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인성검사 결과가 너무 팔로우십에 치우쳐 있는데 저는 팔로우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더 강조를 한다면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형이 더 좋다고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약 팔로워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팔로워십을 조금 강조를 해서 답변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아요? 리더가 중요해요, 팔로우십이 중요해요 라는 거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나는 정말 팔로우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가 속했던 조직의 공동의 목표,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먼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 프로젝트 모임에서 어떤 부분에 자료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견 차이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줬었고 그래서 그 팀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조직의 목표에 맞는 그런 자기의 공헌, 노력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사실 리더는 팀에서 한 명 정도이고 다수가 팔로워형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억지로 이렇게 리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팀원을 구성하고 있는 팔로워인 것을 이렇게 좋게 잘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일단 실제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평가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면접관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에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갈등을 겪고 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경험 한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부 시절 진행했던 설계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 선정을 하면서 팀원들과 의견이 충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팀원들의 아이디어의 각각 장단점을 정리하여 팀원들과 공유하였고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모색함으로써 팀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을 얘기할 때 답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진짜 갈등을 얘기해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상대방을 끌어안아주는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의견 차이. 근데 여기서 의견 차이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이 갈등이었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의견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진행하면은 너무 시간이 늘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안한 의견은
또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밤을 새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는 거는 상대방의 그런 의견들을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한다, 받아준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서로의 장단점 중에서도 장점만을 취합해서 A를 하되 B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제 절충안에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원활한 그런 조직 활동 아니면 팀 활동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면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굉장히 좋게 답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 지원자가 굉장히 열심히 면접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면접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은 제가 지금이 첫 도전이기 때문에 다음 도전을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고, 만약에 다음번에도 혹시라도 탈락을 한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중소기업 같은 곳에 한번 한 1년 정도 인턴이나 그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된 지식을 더욱더 쌓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면접에서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면접에서 최선 다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가장 올바른 답변은 저는 꼭 삼성에 합격하고 싶지만 면접관님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불합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 면접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A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어필을 했지만 B라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사실은 많이 못 받아서 속상합니다. 저는 B에서는 이런 경험과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B도 정말 자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필되지 못하니까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돼서 만에 하나 불합격이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전공적으로도 업데이트를 시켜서 내년에는 꼭 다시 삼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사람들은 이 탈락을 언급 안 하고 떨어뜨려요. 근데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는 지원자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마지막으로 어필해 주는 것이 좋은 답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면접 마무리를 하면서 꼭 하나의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단편적 질문에 단편적 답변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더 어필할 게 있으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적극성을 보인다면 그 부분을 면접관들도 분명히 아마 더 좋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면접을 잘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준비했던 것만큼은 그 면접장에서 다 던지고 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지원자들이 훨씬 더 점수를 좋게 받고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동적인 면접이 아니라 능동적인 면접이라는 개념 갖고 면접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떻게 다음에도 한번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치안 교수님과 치안 언니로 한번 다시 찾아뵙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